아침부터 불이 나게 페달을 밟아대며 출근하는 코스케. 오늘은 상사인 다나카와 함께 PT를 하기 위해 속옷 회사를 가는 날입니다. 日本レイルアド社の田中と申します。広報の梶原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클라이언트들과 명함을 주고받는 이때 失礼します。遅れて申し訳ありません。 마오는 코스케의 중학교 동창생입니다. 과거에 마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마오 쪽이 좀 더 똑부러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2ページ前の割引率のとこなんですけど、小数点が一つずれてませんか？それで結果が変わってしまったり。 집에 돌아가 동생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코스케. 동생은 과감하게 대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可愛いんだ。なら誘えよ。再会とか超燃えんじゃん。いいよ、彼氏もいるっぽいし。ぽいだろ？いいから一回誘えって。じゃないとほんと毎日変わんないよ。 그는 별일도 아닌 일로 다시 한번 그녀의 회사를 찾아갑니다. 届けに行ってきます。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코스케는 마냥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과거 중학교 시절 그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마오를 구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얽히고 싶어하지 않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죠. こいつなんだけど卑猥なんだよ. 한편 코스케는 상사에게 거절당한 마오의 기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사한 컨셉의 광고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우연히 잠든 코스케. 그런 그의 앞에 마오가 나타납니다. 風邪ひくよ。 마오는 자신을 위해 코스케가 애쓴 것을 알고 같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닙니다. 그의 노력 덕에 마오의 기획안도 통과될 수 있었죠. 審査の申請は可能ですよね。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녀와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데이트를 즐기고 통금이 있다는 그녀를 바래다 주려는 이때 友達が失恋して泣いてるからそばにいてあげたいって言ったら納得してくれた。失恋した友達。 주말에는 단 둘이 에노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간식도 사 먹고 자물쇠도 걸며 제대로 된 데이트를 즐기는 코스케와 마오. 그런데 한 노파의 기척을 느낀 마오가 잠시 코스케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コウスケ。あったかいの飲みたいな。 그리고 코스케가 돌아오자 그를 데리고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가는 마오. じゃあうちの実家行こっか。今から？ 코스케는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마오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됩니다. 記憶障害。いわゆる記憶喪失なんだよ。 코스케 또한 충격을 받은 듯한데요. ご結婚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그런 과거도 두 사람을 맡기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깁니다. 하지만 마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머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버린 마오. 그의 직장 상사 하루키는 그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는데 그녀는 뜬금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からだとそっちの方が近いので江ノ島に。江ノ島?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노파를 다시 만나는 마오. 둘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가 느껴지는데요. そりゃ12年だからな. 한 번은 하루키가 코스케와 단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알 수 없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물건을 건네는 하루키.
何があってもちゃんと彼女のことを見てい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받아온 코스케는 마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これなんで持ってんの?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는 마오. 과연 마오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첫사랑을 그려낸 일본 로맨스 영화입니다. 연출을 맡은 것은 이미 다양한 로맨스 작품으로 익숙한 미키 타카히로 감독이었죠. 중학교 동창이던 코스케와 마오는 일 때문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만난 이 둘은 금방 다시 친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나서야 코스케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마오의 건강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고 쓰러진 그녀가 신혼집도 본가도 아닌 에노시마로 간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그녀가 보통의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원래 고양이였고 코스케를 만나 사랑하기 위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마오는 에노시마로 향했고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노파에게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봤던 것이죠. 同じ時間がないことは十分分かってたはずだろう。私まだ25だよ。今のマオとしてはな。 사실 코스케와 마오의 첫 만남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그는 위험에 처한 새끼 고양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마오였던 것이죠. 코스케가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던 것은 그의 파란색 이름표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뻔했던 이 고양이에게 자신의 이름표를 목걸이처럼 걸어줍니다. 25살이 되어 다시 만난 마오가 이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코스케는 마오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신도さん! 마오 来てませんか? 마오? 슬픈 것은 그녀의 수명이 끝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뿐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까지 마오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노파는 코스케 역시 마오에 대한 기억을 잃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日が暮れれば君の記憶も消えて命も終わる. 코스케는 정말로 마오에 대한 기억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식 자리에서 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려버립니다. 마오와의 소중한 추억과 연관된 노래였기 때문이었죠. 이는 기억을 못한다는 설정을 뒤집어 버리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화 내에서 등장했습니다. 記憶のない間に受けた心の傷が奥様の状態に影響を与えてるとか。取り戻してなくてもですか? 潜在的に残って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 즉 기억은 사라져도 둘의 소중한 추억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 살아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앞부분에 나온 떡밥을 이용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猫は急所を持つ。猫のしぶとさや執念深さを表した。 마오는 환생하여 다시 코스케를 찾아온 것이죠. 이번에는 이름표 목걸이가 아닌 커플링 목걸이가 두 사람의 만남을 운명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偶然なんてないよ. 억지 우연처럼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마오의 말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을 다룬 보통의 일본 영화처럼 영화는 따뜻하고 달달합니다. 특히나 엄청난 미모를 뽐내주는 마츠모토 준과 우에노 주리 덕에 비주얼적으로도 높은 완성도가 만들어졌죠. 물론 판타지적 요소가 많다 보니 개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고양이가 사람이 된다거나 우연처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하는 등 억지스러운 전개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케와 마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 로맨스를 단순히 개연성 쪽의 문제로 흠결을 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보기보다는 현실과 다른 세계관에서 벌어진 멜로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양이였던 마오가 코스케에게 첫눈에 반해 인간이 되어 사랑을 나눈다는 다소 황당한 영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큼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영화 양지의 그녀였습니다.